여러분, 오늘 장마감 직후에 주식 계좌 딱 열어보셨을 때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네, 숫자가 아주 평온했죠? 맞아요. 화면에 찍힌 숫자가 S&P 500 0.00%, 나스닥 0.00%, 심지어 코스피까지 0.00% 보합이었잖아요. 진짜 거울처럼 완벽한 영의 행진이었죠? 그니까요. 하지만 청취자님, 점심 드시고 커피 한잔 하시는 그 몇 시간 동안 수조 달러의 자금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는 막 엄청난 패닉이 시장을 휩쓸고 지나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고요해 보였지만 속은 완전히 난장판이었거든요. 네. 오늘 우리 심층 분석 시간에서 다룰 자료가 바로 2026년 3월 27일자 장전 글로벌 시황 브리핑 리포트입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 0.00%라는 약간 평온한 거짓말에 확 걷어내고요. 구글이 촉발한 초고도 기술 쇼크,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쇼크가 어떻게 글로벌 자본의 지도를 하루 만에 갈기갈기 찢어놓았는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리포트에서 우리가 추적해야 할 건요. 지수의 마감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 숫자가 아니면요? 중요한 건 공포에 질린 그 스마트 머지가 왜 원래 있던 자리를 탈출했고 또 어디로 숨어들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하는 궤적에 있거든요. 자본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오, 자본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본다. 네, 맞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뇌관이 대체 뭔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바로 어제, 그러니까 직전 거래일로 돌려보면 상황이 완전 달랐잖아요. 코스피가 무려 3%대나 자유낙하를 하면서 5,400선이 통째로 붕괴될 뻔했어요. 아, 그때 진짜 아찔했습니다. 맞아요. 그 폭락의 중심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향한 외국인들의 마크 패닉셀링이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는 18만 원대, SK하이닉스는 93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엄청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브리핑을 보니까 이 폭락의 주범으로 구글의 터보콘트 쇼크를 딱 지목하더라고요. 네, 리포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잠깐만요. 알고리즘 매매나 콘트 투자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터보콘트라는 녀석이 뭐길래 이렇게 갑자기 시장의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기존의 알고리즘이랑 이 터보컨트는 아예 차원이 다른 괴물이라는 겁니다. 괴물 수준인가요? 네, 기존 컨트가 과거 차트나 재무제표 같은 뻔한 데이터로 움직였다면 이 터보컨트는 전 세계 항구의 위성 이미지, 반도체 공급망의 실시간 물동량, 심지어 수백만 건의 글로벌 뉴스 센티먼트까지. 와, 위성 이미지까지 쓴다고요? 네, 그걸 밀리초 단위로 긁어 모아서 분석을 해버립니다. 인간 애널리스트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약간 둔화되나 하고 눈치채려면 몇 주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모으고 분석하려면 한참 걸리죠. 근데 터보컨트는 그걸 단 몇 초 만에 계산해냅니다. 이번 쇼크도 터보컨트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자마자 곧바로 펀더멘탈 재평가를 끝내고 대규모 매도 버튼을 확 눌러버리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 듣고 보니까 이건 마치 그 하늘을 나는 거대한 철새떼를 보는 것 같네요. 철새 때요? 네. 맨 앞장서서 날아가는 리더세, 그러니까 구글의 AI 시스템이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버리면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나 다른 퀀트 펀드들이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일제히 방향을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아,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일간 투자자들은 뭐 진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른 채 그 거대한 매도 폭풍에 그냥 휩쓸려버린 거네요. 맞아요. 터보컨트가 매도를 딱 시작하니까 다른 AI 트레이딩 시스템들도 아, 저 알고리즘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먼저 감지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연쇄적으로 물량을 던져버린 겁니다. 와, AI들 긴 눈치 게임을 한 거군요. 네, 여기서 한국 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렇죠. 외국계 퀀트 펀드들이 반도체 비중을 기계적으로 확 축소하는 순간 코스피 전체가 그냥 지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구조인 겁니다. 아, 참 씁쓸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코스피 5000 시대 개막하면서 대형 증권사들은 순이익 10조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역대 최고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네, 실적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반대로 중용사들은 우상을 짓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어제처럼 하루 만에 시장이 훅 급락하니까 증권 우선주에는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건 마치 최고급 파티에서 샴페인을 빵 터뜨리자마자 바로 지진이 일어난 격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수가 5천을 넘었는데
왜 증권업계 내부에서는 이렇게 뼈아픈 양극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얘기한 AI 주도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아, 이것도 AI 때문인가요? 네. 10조 원의 이익을 낸 대형 증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이랑 최첨단 IT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퀀트 펀드들이 쏟아내는 그 초고속 알고리즘 매매 물량을 다 처리해주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쓸어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 기계들의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전통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나 대면 영업에 의존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런 기계들의 전쟁에서 아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생명인데 따라가질 못하겠네요. 네. 게다가 시장이 갑자기 급락하는 변동성 장세가 오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선주들부터 매수 호가가 싹 말라버리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스템과 자본을 갖춘 포식자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된 거죠.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그럼 방향을 좀 틀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한국 시장을 흔든 게 기술과 외국인이었다면 미국과 글로벌 시장을 뒤흔든 건 전쟁과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확실히 미국의 원인은 좀 달랐죠. 아까 외국인 자본이 한국의 반도체 주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던졌다면 그 막대한 달러가 다시 고향인 미국 시장, 그것도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술주로 피신을 했어야 앞뒤가 맞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안 그랬단 말입니다. 미국 시장 역시 S&P 500, 나스닥, 다우 모두 0.00% 보합 마감이었지만 장중에는 S&P 500이 1.7%, 나스닥이 무려 2.4%나 곤두박질 치는 엄청난 조정 국면이 있었어요. 네, 피말리는 하루였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도 2% 빠지고 테슬라도 3% 하락했단 말이에요. 청취자님, 만약 계좌를 아침에 확인하고 밤에 다시 확인하셨다면 아무 일도 없었네 하셨겠지만 그 사이 시장은 전쟁 공포에 완전 패닉 상태였던 겁니다. 맞아요.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죠. 기술주 자체에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대체 미국 시장은 장중에 왜 이렇게 심정지가 왔던 겁니까?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기술의 문세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더 큰 공포.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아, 리포트에 언급된 그 이란 상황이요? 네, 브리핑을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력하게 평화협상 수용을 압박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시장의 반응만 객관적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시장 반응만 분석하니까요. 문제는 시장이 이 뉴스를 협상이 잘 되겠구나 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협상이 엎어지고 진짜 전면전이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극단적인 리스크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아, 강경한 발언이 오히려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킨 거군요. 네, 평화협상 기대감이 장중에 급감하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진짜 전쟁이 터진다고 쳐도요. 폭발이 오가는 중동 사막 한가운데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전쟁이랑 인공지능 칩 수요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전쟁 공포에 질리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부터 막 내다 파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기업의 공장이 불타서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유동성 확보와 헤징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헤징이요? 현금을 확보하려고요? 네.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대형 펀드들은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장 현금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이 어떤 주식부터 팔까요? 손실 난 거부터 정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올라서 이익이 두둑하게 쌓여 있고 언제 던져도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주식을 팝니다. 그게 바로 메가테크 주식들이군요. 네. 지난 몇 년간 가장 압도적인 수익을 안겨진 자산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잖아요.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앞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기술주라도 거대한 펀드들의 단기적인 현금 인출기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아, 샴페인 떠뜨리면서 파티 즐기다가 밖에서 포탄 떨어지는 소리 들리니까 당장 내 손목에 있는 가장 비싸고 잘 팔리는 명품 시계부터 풀어서 전당포에 맡기는 격이네요. 완벽한 비유네요. 딱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기술 충격이랑 전쟁 공포로 흔들렸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자금, 그 천문학적인 현금 뭉치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침대 밑에 숨겨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늘 어딘가로 흐르니까요. FICC, 그러니까 채권, 외환, 상품 시장 동향을 보니까 그 피난처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유가부터 보면 휴전회의론에 오펙 감산 연장 기대까지 겹치면서 원유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루 만에 2.62달러나 급등했죠. 브렌트유도 6% 가까이 폭등했고요.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정작 에너지 섹터 주식들만 방긋 웃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경제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나요? 이게 전형적인 위험 회피, 즉 리스크 오프 흐름의 교과서적인 모습인데요. 유가 폭등은 에너지 기업 수익 늘어난다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체를 흔드는 연쇄작용의 첫 번째 도미노예요. 아, 첫 번째 도미노? 네, 이란 종전 기대감이 퇴색되니까 중동 원유 공급망 마비 우려가 커졌고 그게 유가를 밀어 올렸죠. 그럼 두 번째 도미노가 뭡니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아닐까요? 빙고. 공장 가동비, 물류비, 소비재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연준의 태도가 바뀌는 거군요. 리포트에 보면 FOMC의 매파적 기조가 부각되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니까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결국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342%까지 치솟은 것도 다 그 이유였네요. 주식시장은 불안한데 채권 금리마저 뛰어버리면 기업들 숨통이 확 조이겠어요. 네, 자본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요. 달러 약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도 1,445원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브리핑에서 진짜 놀라운 수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금 가격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네. 근데 놀라운 건 같은 날 신종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찍으면서 동반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금이랑 비트코인이 똑같은 가격표를 달고 뛰고 있다니 이거 그냥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글로벌 자금이 대피소로 몰릴 때 나타나는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이죠? 전쟁 같은 지정학적 공포 앞에서는 주식도 법정화폐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진 금으로 돈이 몰리는 건데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역시 알고리즘으로 희소성이 증명된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총알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방패가 무거운 금괴랑 USB에 담긴 비트코인이라는 게 진짜 소름 돋네요. 네,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만큼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가격이죠. 자, 글로벌 패닉 속에서도 각국의 대처가 참 다릅니다. 아시아 증시 쪽을 보면요. 중국 본토 상하이 지수는 0.45% 상승하면서 정상 거래됐잖아요. 네, 소폭 올랐죠. 근데 일본 니케이는 엔화의 악세인데도 1.09% 하락하고 홍콩 항생도 1.89%나 빠졌어요. 같은 아시아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나 홍콩은 외국인 투자 자본에 워낙 개방되어 있다 보니 글로벌 리스크의 충격을 그대로 흡수한 거고요.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본 통제가 있고 내부 이슈에 더 민감해서 다르게 움직인 겁니다. 아, 중국은 오르는데 홍콩과 일본은 빠지는 이 차별화 전략. 청취자분들도 투자 포트폴리오 짤 때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네요.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어느 시장이 글로벌 쇼크에 더 강한가 하는 거죠. 유럽 쪽도 방산조만 강세를 보이고 주요 지수는 하락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브리핑 보니까 촘촘하게 잡혀 있던데요? 네, 당장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 연설부터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4월 1일 미국 ISM 제조업 지수, 4월 2일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발표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와, 경제 지표 폭탄이네요. 이 지표들이 향후 시장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풍향계가 되겠군요. 휴전 모드로 전환될지, 인플레이션에 다시 튀어오를지. 맞습니다. 고용이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한 이 시황 리포트 결론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죠. 첫째, 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철저한 방어적 포지션이 필요하다. 네, 터보컨트 같은 AI 쇼크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요. 둘째, 중동 불확실성에 기반해서 원유, 금, 비트코인 같은 안전자산 중심의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 셋째, 메가테크 주식들은 단기 매도나 헤징을 검토해라. 아까 현금 인출기 비유하셨던 부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역별로 차변화된 전략을 짜라. 자, 이렇게 오늘 리포트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오늘 리포트를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우리는 오늘 구글 터보컨트라는 AI 시스템이 단 하루 만에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는 초고도 AI 트레이딩 쇼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대가 온 거죠. 진짜 무서운 시대네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미래의 진정한 안전자산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와, 묵직한 질문이네요. 인공지능 쇼크와 실제 전쟁이 공존하는 시대의 안전자산이라. 여러분도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딥다이브가 청취자님들께 많은 통찰을 드렸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과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